안녕하세요. 하학 코딩입니다. 오늘은 백준 알고리즘 사이트에 있는 단계별 풀어보기를 풀어볼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입출력과 사칙 연산 부분을 자바 언어를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라는 문제네요. 헬로 월드라는 거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바에서 출력을 해주는 것은 시스템 out println 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hello world 큰 따옴표 안에 hello world를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hello world 라고 잘 출력되죠? 이거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자바로 제출. 네, 맞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바에서 출력할 때는 system.out.println을 사용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줄에 걸쳐서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을 한 줄에 한 번씩 출력한다. 강한 친구 대한육군 띄고 줄 변경해서 강한 친구 대한육군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작성한 것에서 강한 친구 대한육군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줄바꿈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역/n을 써주면 이게 줄바꿈 문자거든요. 이제 자바에서 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역/n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강한 친구 대한육군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강한 친구 대한육군 줄바꿈 돼서 나오죠. 네, 여기서는 역/n을 써주면은 줄바꿈이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이를 출력하는 문제고요. 이런 문자에 고양이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또 똑같이 붙여서 저희가 이제 아까 배웠던 줄바꿈 문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역/n, 역/n, 역/n 이렇게 넣어주면 줄바꿈이 돼서 고양이 모양이 잘 출력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역/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이 자체가 하나의 명령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지금 문자로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자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를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각 역/ 앞에는 역/를 한 번 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보기 좋게 한 줄로 합쳐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양이가 예쁘게 출력될 겁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네, 고양이가 잘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이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역/n을 통한 줄바꿈과 역/ 그 자체 또한 문자 그대로 출력하려면 역/를 앞에 하나 붙여주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았고요.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이번엔 개 모양을 출력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먼저 역/ 앞에 역/를 좀 붙여줄게요. 역/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도 있네요. 이것도 하나씩 더 붙여주고 또 붙여주고 그리고 각 항목마다 줄바꿈 문자 넣어주고 여기도 역/가 있었네요. 역/n 그리고 역/n 넣어주고 네, 됐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에러 뜬 이걸 보면은 이 큰 따옴표도
지금 사실 전체를 큰 따옴표로 감싸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이것 또한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주면은 그냥 문자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주면은 그대로 출력될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까 같이 붙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예쁜 강아지 모양 출력되죠? 제출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계속 역슬래시를 활용한 출력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출력할 때 어떤 그러니까 명령어로 쓰이는 것들은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주면은 문자 그대로 출력할 수 있다. 지금 대표적으로 배운 게 역슬래시 n 줄바꿈, 그리고 일반적인 역슬래시, 그리고 큰 따옴표,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출력하고 싶다면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줘라.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이네요. 이제 A와 B를 더한 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해라. 자, 1과 1이 입력하면은 3을 출력해라.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 하나 달라진 게 있죠. 저희가 그동안 출력만 했는데 이번엔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입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희가 import를 좀 받아볼 거예요. import java.util 별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import란 거는 이게 뭐냐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 작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java.util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별이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체의 클래스를 임포트 하겠다. 다 불러서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적어주면은 java.util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임포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왜 임포트 하느냐? 저희가 바로 스캐너라는 걸 써줄 거기 때문이에요. 스캐너 scan new scanner system.in. 스캐너는 또 무엇이냐? 스캐너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참조형 변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스캐너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 값을 받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in은 그 입력 값을 바이트 단위로 읽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참조형 변수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받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A와 B를 저희가 정의해 줘야겠죠. int 정수형 변수 A와 B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출력해 줄 때 A와 B를 더한 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입력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scan.next int 그리고 B는 scan.next int 이런 식으로 받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 next scan은 여기서 사용한
그 문자거든요. 이거는 뭐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고 그냥 사용자 맘대로 정의하셔도 돼요. 이 스캔은 똑같이 앞에 써준 거고 뒤에 .nextint는 이제 공백 전까지의 정수를 입력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백이 나오기 전까지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A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적어드릴게요. 공백 전까지의 정수를 입력받아 A에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 입력받고 B에 입력받고 그래서 그 저장된 값을 더해서 더한 값을 출력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예제대로 1, 공백 2 하면은 A에 1, B에 2가 저장된 거예요. 엔터를 치면 3이 나오죠. 네, A, B가 더해진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제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스캐너를 통해 입력받고 NEXTINT 이용해서 정수를 입력받고 A, B에 저장한다. 그 다음 A, B를 더해서 출력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제출이 안 됐네요. 네. 그리고 스캐너를 사용하기 java.ut를 이제 임포트한 이유는 이 스캐너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스캐너라는 참조형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java.ut를 불러온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다음은 펠셈으로 가볼게요. 펠셈은 어떻게 하느냐 3과 2가 하면은 1이 출력될 수 있도록 이건 쉽죠? 저희가 이미 정수를 입력 받았는데 펠셈으로 바꿔주면 되죠. 실행해 볼게요. 로깅 하면은 예제대로 3과 2를 하면 1이 나오죠. 펠셈은 간단합니다. 맞았고요. 다음 이건 곱하기네요. 곱하기를 한번 볼게요. 정수 두 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A 곱하기 B를 출력하라. 그러면 이거는 A 별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별이 곱하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과 2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2가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 입력받고 이 스캔이라는 거는 그냥 사용자가 맘대로 지정해줘도 된다. 그리고 그래서 A와 B의 공백 전까지의 차례대로 정수를 받아서 입력하고 프린트리는 이용해서 A와 B의 곱한 값을 출력한다. 맞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나눗셈인데요.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똑같이 A 나누기 B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소수점 뒷자리까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소수점 뒷자리까지만 나오기 위해서 형을 더블형으로 좀 바꿔줄게요. 정수형이 아니고 이제 더블로 해서 그 값의 범위를 좀 넓혀서 소수점 아랫자리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이 형에 대한 얘기는 형변화에 대한 얘기는 다른 편에서 자세하게 다룰게요. 일단은 저희가 정수형을 입력받았잖아요. 그래서 정수형이 아닌 소수점 아랫자리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더블형으로 바꿔준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나눗셈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똑같이 1하고 3 해볼게요. 네, 0.33333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사칙연산은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칙연산. 이거는 사칙연산을 해보자고 하네요. 두 자연수가 주어질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첫째 줄에는 따라서 해볼게요. 첫째 줄에는 a 플러스 b, 둘째 줄에는 a 마이너스 b, 셋째 줄에는 a 곱하기 b, 넷째 줄에는 a 나누기 b, 다섯째 줄에는 a 퍼센트 b. 자, 이 퍼센트라는 건 그 나머지란 뜻이에요. a 퍼센트 b 하면 a를 b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앞에 더블로 형 변화를 안 시켜주는 이유는 이번에 목만 구하는 거니까 딱 그 소수점 자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수형으로 그대로 출력시켜 주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7과 3, 7과 3, 14, 21, 21 똑같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총 복습하는 문제를 해봤습니다. 제출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앞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정수로 하라고 하면 정수로, 뭐 실수로 하라고 하면 실수로 이렇게 어떤 형으로 지정하라고 하는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그걸 컴퓨터에게 명확하게 지정해 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이제 그걸 저희가 원하는 대로 처리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형 지정, 정수형, 실수형, 뭐 문자형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값을 내기 위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 좀 볼게요. 나머지 a 플러스 b 나누기 퍼센트 c는 뭐 이거와 같을까? 이거와 같을까? 저희가 사실 이런 값을 직접 계산해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보다 컴퓨터가 훨씬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코딩을 잠깐 잡담을 하자면 이 코딩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랄까, 지금 사람이 뭔가를 외우고 뭔가 직접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이미 컴퓨터가 오래전에 뛰어넘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직업이 사라질 위기라고 하고, 예를 들어 의사같이 어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 어떤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는 분야는 사실 인간은 사실 그걸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억하고, 사실 그게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한번 입력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장해서 습득하고 또 정확하게 또 다시 출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인간보다 월등히 앞서요. 이런 계산 문제도 사실 우리가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컴퓨터가 하면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코딩을 배우면서 사실 그런 컴퓨터에게 명령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값을 계산해서 받고, 약간 현대 시대에는 그런 계산 능력이나 외운 능력보다는 이런 뭐랄까 한 차원 높은, 그러니까 응용력과 창의성과 약간 복합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게 훨씬 더 앞으로 요구되는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걸 가장 좀 잘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코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코딩 합시다. 네, 그래서 한번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켜볼게요. 뭐 A, B, C를 입력받으라 했으니까 C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C도 입력 받을게요. 다 정수형이라고 했죠. 네, 다 정수라고 하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첫째 줄에 A 플러스 C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둘째 줄에는 이거, 셋째 줄에는 이거, 넷째 줄에는 이거를 출력해 줄게요. 네, 여기서 몇 개를 바꿔야겠죠? 일단 A, B, C로 바꿔주고 A, C 플러스 B %C 해주고 C로 바꿔주고 네. 그리고 곱하기가 아니고 별표로 해야죠. 컴퓨터에선 자바에서는 별표가 곱하기라고 앞서 배웠습니다. A, B, C, A, C, B, C, C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출력해 볼게요. 5, 8, 4, 1, 2, 0, 0, 0 그대로 나오네요. 이렇게 복잡한 식도 그냥 컴퓨터에 시키면 잘 해줍니다. 이거는 뭐 아까 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복습하는 내용이죠. 달라진 거는 C를 추가해주고 그럼 C도 입력을 받아주고 그리고 계산식에 잘 적용시켜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문제네요. 세자릿수 곱하기 세자릿수의 과정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1번, 2번 첫째 줄에 들어갈 세자리 자연수, 둘째 줄에 들어갈 세자리 자연수를 저희가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출력해야 될 값은 이 3, 4, 5, 6의 줄의 값을 출력해야 돼요. 이 곱셈 과정의 값을 출력해야겠네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줄의 값을 입력받으니까 입력받을 값을 A, B라고 지정해 놓을게요. A, B로 입력받아서 입력받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배열을 하나 생성할 건데 array ARR이라는 배열을 하나씩 생성할게요. int AR은 new int 3 크기가 3인 배열을 저희가 생성을 했어요. 여기다 뭘 할 거냐? 여기다가 각 값을 좀 담아줄 거예요. 저희가 계산하는 각 값을 좀 담아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은 ARR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값에는 B를 100으로 나눈 값을 저장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B가 지금 보면 385잖아요.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3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AR 0에는 3이 저장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하시는지 아시겠죠? 저희가 지금 3, 8, 5를 이 배열에 각각 담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걸 담아봐야겠죠? 자, 두 번째 배열의 값에는 8을 담아야겠죠. 8을 담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B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B를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385를 100으로 나누면 3하고 나머지가 85가 남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85를 10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몫이 8만 남죠. 네, 그러면 이제 8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385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다른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의 마지막 세 번째 값에는 B를 385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한번 10으로 나눠볼까요? 그럼 몫은 38이 되겠죠. 나머지는 5가 되고 그러면 무사히 3, 8, 5 값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죠? 자, 그럼 출력해 볼게요. 첫 번째 출력값 5 곱하기 2, 5 곱하기 7, 5 곱하기 4 이 값이죠. 그러면 저희가 A에 472가 들어있으니까 A 곱하기 5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AR 2의 값 이걸 집어넣으면 3번의 줄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8 곱하기 470이니까 두 번째 AR 두 번째 값, 그리고 세 번째는 3 곱하기 470이니까 AR 배열의 첫 번째 값,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마지막 줄에는 어떻게 하죠? 전체를 곱한 값이네요. 472 곱하기 385, 그러면 A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전체 값이 출력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472와 385를 입력하면은 2360, 3776, 1416, 181720 잘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한번 만나 볼게요. 네, 정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금 배운 연산을 통해서 응용하는 문제도 풀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백준 단계별 학습의 입출력과 사칙 연산 부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